토지의 분류를 묻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냥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형태도 확인하자. 박스 문제죠. 박스. 자, 참고로요. 우리 시험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박스 문제만 나왔다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또 오늘 문제, 그 실전 테스트 문제 보니까 박스 문제 두 문제 있죠. 문제가 지문이 되게 많아요. 지문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되게 어려워요. 박스가요.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세요. 자, 지금 실전 테스트 문제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낸 거고요.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는요. 박스 문제가 항상 틀림없이 항목이 5개만 나와요. 5개를 초과해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5개도 전부 다 수준이 높은 지문이 아니고 늘 공부했던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전 시험에서는요. 박스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세요. 그래서 박스 문제 오히려 풀기가 용이합니다.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최근에 나왔죠. 지문 봅니다. 첫 번째.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하는 토지이다. OX. 틀렸죠. 쉬게하는 토지가 무슨 땅? 휴한지죠. 틀렸습니다. 2번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OX. 맞죠? O입니다. 세 번째.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한다. OX. 틀렸죠. 획지가 아니고 필지죠. 필지. 틀렸고요. 네 번째.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OX. 맞죠. 4번요. 법지는 경사지죠.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O죠. 지문 다 평이하잖아요. 그럼 옳은 건 몇 개죠? 3개죠. 맹지하고 후보지하고 법지 3개가 맞네요. 박스 문제가 이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에는요. 박스 문제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득점이 용이해요. 정답 3번 3개가 맞고요. 예상 문제 넘어가죠. 자, 2번, 3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부동산 학을 묻습니다. 자, 학은요. 원래 출제가 좀 희박하다고 했죠. 그러면 자, 2번도 자, 과거에 출제가 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문제 봅니다. 자, 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3가지죠.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기초 분야로 나눠진다. 이 중에서 결정 분야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여기서는요.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자, 부동산 결정 분야가 있어요. 다음에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가 있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기초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 분야하고요. 결정 지원 분야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결정 분야 암기하셨죠? 기억납니까? 투, 금, 개 3가지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금융활동, 개발활동 이 3가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투금계가 되고요. 투금계 빼고 나머지입니다. 쓰지는 않을게요. 마케팅활동, 관리활동, 상담활동, 평가활동, 중개활동, 권리분석활동, 신탁활동 나머지가 모두가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지원 분야가 되고요. 기초 분야는요. 얘는 무조건 이론 분야죠. 부동산 학이다. 또는 부동산 법이다. 세금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초 분야가 돼요. 그래서 과거 시험도요. 투금계 묻는 결정 분야가 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보기 박스 보세요. 자, 투금계 하니까 자, 항목이 무엇과 무엇이죠? 디귿번 금융, 미음번 개발해서 금융개발 이 2가지가 결정 분야가 돼요. 자, 기업번은요. 부동산 특성은 무슨 분야? 기초 분야. 오른쪽 3개 있죠. 마케팅, 평가, 관리는요. 모두가 결정 지원 분야죠. 그래서 결정 분야 2개가 됩니다. 정답 2번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 부동산 학은 주변과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체계화한 학문으로서 종합 응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부동산학은 그 성격상 구체적 학문이고 경험과학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순수 학문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3번요. 부동산학은 한정된 자원에 대하여 최고 최선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중시한다. 최고 최선의 이용은 바로 효율적 이용이죠. 형평성 틀렸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연결이 틀렸죠. 정답 3번 틀렸고요. 4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에 대한 토양, 토질, 토지의 경고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동산학은 토지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토지만 연구하면 자연과학입니다. 토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연구하니까 그래서 사회과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5번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가치 정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하여 법경기 나왔죠. 법경기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 모두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은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6번, 7번 넘어가요. 부동산 개념입니다. 부동산 개념은요. 작년에 28회 건너뛰었어요. 원래 확률 꽤 높아요. 나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부동산 개념은요. 종합 문제가 10문제 나왔죠. 그중에서도 정착물만 묻는 것이 단독 문제가 2번 나왔거든요. 정착물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6번요. 부동산 개념과 관련 있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묻습니다. 1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이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개념을 빼야 되겠죠. 복합 부동산 설명입니다. X가 되고요. 2번은요. 기출문장이요. 9회 때 나왔습니다.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지 않는다? 준용합니다. 왜냐하면요. 어업권은요. 수산업법에서 규정하죠. 수산업법. 따라서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빼고는요. 없는 규정은 모두가 부칙에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틀렸죠. 3번요. 준부동산은 협의에 벗어나면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협의에는 포함 안 되죠. 광의에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협의에는 포함 안 된다. 바로 틀렸습니다. 이어서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의제하여 취급되는 물건이다. 뒤에 것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X가 되고요. 4번요. 상가에서 파는 욕조는요.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동산이죠. 맞습니다. 왜? 털에게 실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주택에 설치된 욕조는 동산이다. 정착물이다. 정착물이죠. 따라서 부동산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5번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 아니죠. 어디까지? 정당한 이익까지 상하에 미치죠. 정당한 이익까지만 미치는데 그 한계가 바로 정당한 이익을 말해요. 그 한계, 정당한 이익의 한계는 반드시 법률로 법제화되어 있다가 틀렸죠.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요. 법제화가 된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7번 볼게요.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준부동산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공장전 등을 말한다. 맞죠? 이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공시방법을 갖춘다.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이런 규정 없잖아요. 등기법은요. 일반 절차법입니다. 그러면요. 등기법이 아니고요. 개별법. 예컨대 공장하면요. 공장저당법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거예요. 틀렸습니다.